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걱정들 많이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을 텐데 우리 시장이 정말로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부분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시장의 각도가 가팔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고각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의 시세를 보면은 지지받는 구간도 딱 제가 미리 잡아놓은 추세대로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완전히 가로 라인, 세로 라인 이렇게 탁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마치 사람이 이러고 앉아가지고 책 보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진짜 우리 시장이 짱짱하다, 아주 그냥 궁뎅이를 탁 하고 붙여서 앉은 그런 모습 같다 라고까지 얘기 드렸는데, 이게 201선이 걸쳐 있고요, 또 추세의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하로 빠지는 거는 저는 딱히 보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빠진 게 AI 기술주에 대한 불확실성, 요런 것들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당연히 바이오테크나 제약업종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셀트리온도 장중에는 좋은 모습 보였다 조금 반락하는 그런 모습 정도 보였거든요. 그러나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빅테크에다가 기술 이전하는 우리 알테오젠, 리가캠, 뭐 HLB 등등등 많은 바이오테크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수가 0.5% 정도 빠졌는데 실제로 오늘 상승 종목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체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2차 전지가 그동안 강했었는데 오늘 쿠션을 다 해줬어요. 오늘 시장 빠지는 건 2차 전지가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시세를 받아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종합지수 적으로는 업종 쪽으로 봤을 때 별 충격 없네, 그냥 무난무난히 넘어갔네, 이런 정도의 하루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들은 오히려 종합지수가 조금 쉬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좌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 주도주로 움직였었던 유리기판이라든가 로봇주 이런 쪽으로도 오늘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유리기판과 로봇 요게 한 세트가 되고 vs 바이오 요쪽에 수급 싸움이 오늘 조금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주도주를 내가 더 한번 갈래, 내가 2차 랠리 만들 거야 라는 시세와, 그리고 아니야 지금부터 채권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고 환율도 좋아지고 있으니 또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도 올라오고 있어, 그런 걸 봤을 때 바이오가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이오 쪽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확인됐는데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종합지수 적으로는 제가 봤던 구간으로는 일단은 요 구간 2620포인트 정도, 여기 이하로 빠지는 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일도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좀 우려감은 있지만 미국 시장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들어올릴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변동성을 롱숏 포지션 보니까 9% 정도 잡히더라고요. 젠슨항 CEO가 전망하는 게 일단 420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4분기 실적은 380억 달러의 예상치가 있는데 이거는 무난히 달성할 것들로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이던스가 문제인데 젠슨항 CEO가 420억 예상치 이상의 가이던스만 제시한다면 시장이 9%대의 초강세를 엔비디아가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블랙엘의 발열 이슈에 따른 양산 차질 이런 것들이 동반돼가지고 조금 하단을 잡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미리 조정을 받았다라는 논리가 생길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미리 빠졌고 엔비디아가 경고할 때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는 먼저 빠졌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내일 다시 한번 눌림이 생기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반등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25년도에 18일간 고점에서 18일간 하락, 여기서 과거 2004년 17일간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하고 찌그덕찌그덕, 반등하고 찌그덕찌그덕 요런 거 나오고 이제 고각의 반등, 또 여기서도 고각의 빠른 속도의 반등, 여기서도 한번 돌파를 하고 201선을 기준으로 돌파를 하고 한번 지지를 받았죠. 여기서도 201선을 돌파한 다음에 또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폭의 바닥권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곧장 다시 한번 강세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건 이 추세 라인대로 한 번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소한 270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한 3월 둘째 주 요때까지는 한 번은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27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뭐 2800이나 2700 요 사이 어디겠죠? 요 사이까지 올라온다면 조정을 불가피하게 겪어야 될 건데, 조정 후에 다시 간다기보다는 한 2분기에는 수렴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또 준비하고 있죠. 근데 요거 한 달 정도 유예니까 아마도 당장 다음 주 정도 기한이 되어 있어요.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의 유예 기간 끝나면 추진될 거. 그래서 이 관세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AI 기술주들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시기가 아마도 2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수급의 정리, 단기간에 올라왔던 1분기에 올라왔던 수급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가을 정도 돼서, 아니면 여름 전에 뭐 6, 7 그리고 길게는 8월달 요 정도에 다시 한번 강한 랠리를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눌림세 이런 것들이 8, 9월쯤 안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9월 말쯤에 추정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뒤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금통위가 있었죠. 금통위에서 0.25%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결코 우리 증시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 금리차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제도 지금 휘청휘청하고 무엇보다 부동산 경제가 상당히 좋지가 않죠. 지방에서 미분양 사태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부동산 PF 터집니다. 건설 쪽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이번 4월 위기설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금통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로 우리 경제를 일단 부동산부터 살리자.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쪽부터 살리자는 판단을 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성장률이 0.2% 추가 하락 전망치가 나오면서 총 0.4%나 내린 경제 성장률 전망으로 1.5%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증시 입장에서는 이젠 더 안 좋아질 게 뭐가 있을까? 더 안 좋아질 거 없는데? 라는 악재 해소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있죠? 바로 다음 대선이 혹시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탄핵이 결정이 되고 다음 대선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새로운 정책 기대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책 기대감에 따른 또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소폭이나마 경제가 회복한다는 시그널을 증시해주면 증시는 가파르게 또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5월이나 6월쯤에는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1회 정도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가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환경은 제가 일요일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번 일요일 라이브 때 얘기 드렸던 요 내용만 보시더라도 큰 틀의 방향성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이제 젠슨항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거의 젠슨항이 목숨줄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액침 냉각 관련해서 한국에서 해결해 준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삼성 공조 막 상한가 가고 있고 액침 냉각 관련주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유리 기판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SKC를 시작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점점점 확장돼서 유리 기판이란 섹터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아마도 액침 냉각도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은 아직 멀었는데 27년 양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하나의 섹터로, 반도체 업종 내 섹터로 자리자김할 수 있을 것 같다. 유리기판은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이제 시제품 나올 것 같은데, 속도 차이를 봤을 때 야 이거 액침 냉각도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룰이 많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또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냉각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 흔히 뭐 버전 2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죠? 바로 GST. 얘가 일단은 장비주 중에 대장이고, 그리고 버전 2를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과 협약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KN솔입니다. 그리고 테마적으로 지금 이슈로 받는 건 신규 상장주 중에 워트,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은 삼성발로, 유니셈, 이런 종목들 다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요런 쪽에서 일단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모든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구간이다. 얘네도 실적이 다 나쁘지 않고 잘 지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냥 본업 자체도 실적 잘 지키는데 여기에 액침 냉각까지 붙기 때문에 고밸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줄지, 이 밸류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이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다. 이 정도로 그냥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밤에는 AI 기술주가 약해진 이유가
있어요. 빅테크도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때려 부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한 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0조씩 들이붓고 있는데 요거 조금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당장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업에 비용을 줄인다고 하니까 이익단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고,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줄인다고 하면은 여기에 수요처,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바로 엔비디아의 HBM 이런 쪽으로 소모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칩의 수요를 줄여버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악재로 인식이 되는 거고, 엔비디아가 대표 AI 기술주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들이 모두 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시간이 아마 2분기다 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크로 지표를 한번 둘러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을 지키는 역할을 해줬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약한 모습 보였고, 다우나 뭐 S&P 그냥 그랬는데 나스닥에서 기술주 빠지면서 좀 약했구나 이런 거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106.5포인트 아직도 안정권, 뭐 딱히 나스닥 빠진다고 해서 크게 변동성 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할 거 아니구나, 금융 시스템 위협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구나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약달러로 갈수록 신흥국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거다. 이거 106포인트 아래로 가면은 조금 더 액티브하게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이 이제 슬슬 유입이 될 수 있고, 104포인트 이하로 가면은 우리 시장은 이미 큰 랠리를 만들고 있을 거고, 외국인이 지금은 선물만 잡아주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104포인트 이하로 가면은 외국인이 현물까지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우리 원달러율도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는데, 요거 12월 달에 탄핵 이슈 불거지면서 1,400원을 그냥 돌파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최종 변론 기일이었는데 앞으로 2주에서 3주 내로 결론이 나올 것 같죠? 그 결론이 나오는 순간 환율이 쭉 하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항상 뭐죠? 선반영. 먼저 우리 증시가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딱 나온다. 그러면 우리 증시가 이제 좀 삐리삐리 이렇게 기대감이 없으니까 삐리삐리 하다가, 그리고 대선이 아마도 5월 중순일 텐데 대선을 기점으로 정책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우리 증시가 강해지지 않을까. 요런 저는 흐름을 약간 예측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예측이니까 하나하나 또 저랑 템포를 맞춰 가시면 증시 대응하신데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8%예요. 이게 미국의 경기 둔화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미국의 경제 지표는 꺾이고 있지만 실제로 인플레에 대한 고착화가 우려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의 고착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수려고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제가 일요일 라이브에 남겨놨으니까 일요일 라이브를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 둔화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올해 1회 전망에서 지금 2회 전망이 점점 가시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건 올해 3회에서 4회까지도 금리 인하 기대할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실릴수록 보다 성장주가 좋아질 텐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테크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 다음 달에는 뭐 HAB 승인도 있고, 3월 달에 또 ABL 바이오의 데이터 발표,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의 뭐 콜옵션에 따른 이런 이익단 확보, 그리고 알테오젠의 추가 기술 이전, 막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4월에는 AACR도 있고 6월에는 아스코도 있고 이런저런 바이오의 이벤트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보면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또 전기차 쪽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미국에서 골드만삭스가 전기차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이거 신제품 출시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경쟁이 좀 심화가 돼서 이익단이 줄어들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경쟁에 따른 전기차 조정세를 보였다. 근데 뭐 우리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쉬어가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이차전지가 최근에 좋았던 모습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따지면은 25년 기준으로 유리기판 로봇이 강했다가 쭉 올랐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쉬면서 차전지가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세 번째, 바이오가 올라갈까 말까 고민 중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갈까 말까, 그동안 강했던 유리기판 로봇이 고개를 빼끔 들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바이오야? 로봇? 유리기판이야? 이런 식이고, 그리고 오늘 이차전지가 이제 이 공백 사이에 올라왔다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정도 모습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도 뭐 죽었다 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숨고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키높이도 맞춰야 되거든요. 또 이거는 전반적인 업종의 뷰라면 2차전지 안에서도 선발대가 이렇게 올랐으면은 후발대에서 못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또 후발대들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요 키높이 맞춰서 조금 더 요만큼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순환매가 빠르게 돌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제가 이 짧은 영상에 모든 걸 담아드릴 수 없으니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남겨드릴 브리핑인데 여기서는 큰 내용은 없고 그냥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헬스케어가 빈자리 채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금통위 얘기도 조금 하고 이랬는데 이것보다는 베타제 분들께 남겨드린 브리핑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공개 브리핑 남겨드리고 베타제 브리핑을 남겨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시장이 조금 재미없을 수 있다, 오후장 가면 더 지루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한한령이나 엑심냉과 유리기판 등의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데 오늘 실제로 한 번씩 움직이기는 했죠. 그리고 필수 소비자가 방어해줬고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 좀 조심해야 된다, 어제도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소폭의 조정 기다리면서 보셔도 될 거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아직은 좀 더 편하게 갖고 하시라,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눌리면 이제 오늘과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공략이 가능한 좋은 가격단의 종목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은 반도체는 일단 한 곱이 넘기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고 안 좋고 가이던스가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내일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좋으면은 갭 떠서 도망갈 거고요. 만약에 안 좋으면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바로 회복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빠지면 빠진 대로 싸게 공략하고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거대로 즐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양 방향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만 잘 갖춰 놓으시면 될 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를 세팅 좀 해놨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그냥 바로 즐기면 되는 거고, 내려오면 또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단가 맞춰가지고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양방 대응을 꼭 잘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는 거고, 반도체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바이오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의 비중을 늘릴 고민을 하면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바이오의 비중을 늘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베타제 분들한테 저는 바이오 비중 늘리고 있어요, 저는 바이오 사고 있어요, 어제도 바이오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고 있어요,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고, 뭐 샀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리고 10시에 금통이 있지만 크게 기대할 요인 없다. 그리고 환율을 좌표로 찍고, 환율이 오늘 아침에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걸 보고서 오늘은 크게 가기 힘들겠구나, 오늘은 어제만큼은 강하지 않겠구나 라고 했는데, 야 그래도 종합지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강하게 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재미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브리핑 드린 내용들 보면은 시가 형성 후에 반등 나오고 있는데 금통이 끝나면 힘이 빠질 수 있다. 실제로 오늘 금통위가 10시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한 번은 땡겼지만 오전장에 강하고 오후장에는 매우 지루한 흐름, 오전장엔 강했지만 오후장에 매우 지루한 흐름, 다 얘기 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꼭 찍어 먹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흘러가는 날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의 시세가 올라오는 종목은 챙길 게 있으면 챙겨놓고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 당연히 오후장의 시세가 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으니까 금통이 나오고 하면은 오후장 눌리고 하면 그때 다시 공략해도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 또 변동성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쪽으로 대응하는 이야기를 좀 해봤던 거고, 오늘 2차전지가 시장 쿠션해주고 있어서 편하게 버셔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래서 10시 이후에 보면서 얘기 드리고, 시장이 꺾이나 관찰하는 중인데 바이오가 강해졌으니까 이거 알테오젠을 좌표로 삼고서 코스닥의 경우는 알테오젠이 꺾이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오후장에도 막 엄청난 하락을 보이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편하게 보시라고. 항상 주식 투자는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이 현물의 수급이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도 최근 들어서는 매도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침에 오른 시세가 이제 부러지질 않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침에 올랐다가 바로 부러졌을 텐데 지금은 버티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장의 센티멘트가 좋아진 상태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투자가 상당히 좀 미국 시장보다는 수월하다, 이런 것들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K증시 미친 상승 나올 거다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아직은 뭐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
가는 길이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이렇게 갈 길이 있으면은 지금 요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뭐 조정도 나오고 올라도 갔다가 조정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갈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아직 갈 길 한참 멀어가지고 여러분 편하게 우리 시장을 기대하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제 나올 악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단 매우 좋아져요. 다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일요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건데 고객 예탁금이 빨간색이고요. 종합지수가 검정색입니다. 종합지수 대비해서 예탁금이 딱 동행하는 게 보여지시나요? 이 21년도에 우리 흔히 유동성 장세라고 이름을 내쳤었잖아요. 금리가 제로 금리고 개인들의 동학 개미 운동까지 일어났던 그 구간입니다. 이때는 증시 대기 자금이 고객 예탁금이요 70조에서 78조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조에서 55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탁금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 있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 종합지수도 증시 대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승에 제한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는 아까 전에 270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요 구간 정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28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으나 안착은 힘들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린 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60조라는 고객 예탁금의 최고 우리 증시 포인트가 한 2700에서 2800포인트였거든요. 그럼 지금도 고객 예탁금이 요만큼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2700에서 2800포인트를 안착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기어이 고객 예탁금이 60조 이상 정도는 올라와줘야지 우리 증시가 2800포인트도 가고 2900, 3000포인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것만 가지고 뭐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외국인이 먼저 유입이 돼야 되는 그런 선결 조건도 있고 일단은 고객 예탁금부터 늘어나는 거 체크하자.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60조 이하인데 종합지수가 2700에서 2800포인트 사이에 있다. 요 구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거 챙길 건 챙겨 놓으셔야 될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조정을 가격적으로 받을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받을지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630포인트인데 요거 딱 여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올라오면은 여기서는 고객 예탁금 체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면 어차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욕심 부리기보다는 여기서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또 저가 매수할 그럴 준비를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괜찮아요, 올라가요. 딥시크가 터져도 올라가요. 관세가 터져도 올라가요. 트럼프가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올라가요. 계엄이 터져도 결국에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 들었죠. 네,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요 경계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컨트롤도 보더라도 보시면 조금의 수렴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렸다가 한 번 더 치고 올렸다가 조정을 딱 받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조그만 폭이 아니라 200일선도 일시적으로 깨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재현된다고 하면은 2750포인트를 간다는 가정 하에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오냐 2580 정도. 그럼 이거 상당히 아프거든요. 한 코스피 기준으로 6%에서 7% 정도 빠지는 거 될 텐데 이거 아파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 대응 준비를 해놓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막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에 한 번은 내가 산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기서는 우리가 대응자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차차 하나씩 풀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뭐 내일 조금 빠진다고 해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흔들흔들 거려도 금방 다시 올라올 걸로 보고 요 신고가 2680포인트는 무난하게 돌파를 해줄 것으로 저는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63,000원 정도, 2,000원 정도 요 구간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57,200원이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7, 8% 정도 상승을 한다면 우리 코스피도 그래도 한 4, 5% 절반 정도는 오를 거란 거 이런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늘 하락장 맞나요? 제약바이오 상단 박스 만들면서 요 저항받던 추세를 딱 이겨내고 새로운 박스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도 죽었다기보다는 오늘 맨날 오르다가 하루 조정받은 정도. 반도체도 항상 얘기 드듯이 그냥 N자 파동, 그리고 이거는 큰 N자 파동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해서 반도체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업종
업종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지루하지 않은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코스닥도 오늘은 200일선을 기어이 안착시켜 놓고 끝났죠. 그래서 뭐 이거 조금 빠질 수 있는데 빠져봤자 20일입니다. 750포인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전히 빠져도 금방 올라올 거라는 거. 근데 뭐 이 구간에서 기회를 줄까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조정 받을 때 뭐라고 했죠? 이거 기간 조정은 있어도 가격 조정은 없을 거예요. 가격 조정.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코스닥에 개인 투자자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제가 보기엔 기회 안 줘요. 왜냐면 그러기에는 시중 잔고가 너무 적습니다. 이거 여기서 툭 하고 빠지면은 사람들이 현금이 없더라도 신용 잔고라도 땡겨서 아마 유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컨트롤하는 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코스닥에서 조정을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시장 괜찮지 하고 한 번 더 상승을 뽑아내지 않을까. 그래놓고 그 다음에 질질질질 뽑아서 한 2달 정도 녹이면은 개인 투자자 또 이제 멘탈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술래잡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은 2차전지가 아침에 안 빠졌어요. 그랬다가 툭 하고 빠졌죠. 그래서 아침까지도 2차전지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2차전지 조정 가능성 있다고 요거 알려드렸으니까 조망치신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개파락했다가 쭉 땡기면서 와, 제약바이오 정말 강했고 반도체도 나름의 반등세 정도는 보였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이 정도면은 양호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박스권 행보. 우리 시장 25년도 들어서 열심히 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만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장이란 게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미국 시장이 저기서 분명히 고가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 고가 돌파에 대해 의문점이 있었어요, 나스닥. 근데 트럼프의 힘으로 구프펀드 조성하고 이제 약달러로 가면은 분명히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출이 될 거거든요. 그걸 어디선가 메워야 되고 또 그 불이익들 이런 걸 채워야 되는데 무역 흑자로 아마도 채권 수익률의 하락에 따른 그런 빈틈을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트럼프도 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또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기 둔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소로 인플레 완화를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셈법이 다 복잡하게 얽히고 섞였는데 미국 증시가 그래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한국 증시만큼 강세를 보일지는 여전히 엄청난 미지수다. AI 기술주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은 지금 불거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얘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고객 예탁금이 지금 55조라서 일단 요거 올라오는 거 체크하자 강조 드려봤고, 그리고 어제의 얘긴데요. 어제 저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10만 1,400원 언저리에서 전량 차익했다. 그래서 어제 그냥 뭐 잘 때린 것 같습니다. 이거 저가 부근에서 열심히 모았는데 제가 2-3달 모았거든요. 2-3달 모아서 물량도 꽤 많았어가지고 요거 그냥 전량 차익해서 잘 챙겼고, 그리고 2차전지는 어제 기준으로 삼성 SDI를 좌표로 삼아서 보시자. 어제 삼성 SDI가 24만 7천원인가 24만 3천원까지 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여기까지 왔고 1차 랠리 다수 종목들이 끝나가기 시작할 거다. 1차 랠리가. 그래서 1차 랠리 끝나고 조정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어제 딱 단기 고점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잠깐 드렸었는데 아마 키높이에 따라서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을 건데 이거는 참고해 볼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수급적인 거 보면은 이게 어제의 수급 차트인데 어제 아침에 한 번은 흔들기가 동반될 것이다. 그리고 흔들기가 나오면은 한 번은 더 강하게 당길 것이다. 어제 어떻게 됐죠? 아침에 장 시작되고 한 번은 흔들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은 더 강하게 당길 것이다. 딱딱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꼭 찍어 먹어보는 게 아니라 딱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 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막 현물을 던진다고 해서 시장이 못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미선물, 또 우리 외국인이 선물 매도한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해야지 혼동 없이 내가 대응을 면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또 제가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간판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전간판 보시면은 와, 딱 봐도 너무 극명하죠. 오늘은 2차전지한테 감사해야 되는 날이에요. 2차전지가 오늘 쿠션을 다 해줬어요. 2차전지는 지금까지 또 올라온 게 있으니까 이거 빠져도 억울하지는 않을 정도다. 그리고 반도체도 미 시장에서는 많이 기술주들이 눌렸지만 이 정도면은 선방했네 라는 생각 들고, 유리기판이 아침에 강했다가 조금 밀린 정도, 액침 냉각도 한 번씩은 움직였네요. 그래서 야, 이거 액침 냉각이 확실히 좀 테마 이슈가 붙었구나 이런 생각 들고, 오늘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가 장중에 양봉 전환도 했는데 삼성 벤더의 종목들이 상당히 양봉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삼성을 벤더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런 게 좀 티가 나네요. 그리고 로봇주도
아침 대비해서는 빨간불 윗꼬리 다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장중에 그래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장중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는 로봇주가 그래도 나름 많이 빠졌다, 2, 3주 정도 흔들기가 잘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큰 비중은 아니지만 분할로 로봇주에 대한 공략을 지금부터 잘 해보셔야 된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유리기판도 괜찮고 로봇도 괜찮아요. 실제로 바이오가 주도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유리기판이나 로봇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5년에 간택을 받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주도주로 막 올라가도 얘네는 자기 시세는 또 보이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요 정도 얘기 들어보겠고, 제가 방산주가 진짜 고점이 찍힌 것 같다고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미친듯이 가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축소시킨다고 하니까 전력전선주가 아침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 이 정도면 잘 땡기고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율주행, 우주항공, 원전, 그 다음에 게임, 엔터 다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도 한알령 테마 이런 거 붙었는데 한알령 테마는 그닥 그냥 그래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으로는 역시 바이오를 조금이라도 더 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다 좋은 모습 보여서 뭐 어떤 업종이 강했다 이런 게 없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예전에는 플랫폼만 강하거나 패질한만 강하거나 아니면 비만만 강하거나 아니면 뭐 AI 스퀘어만 강하거나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였어요. 시장 대비해서는. 어제 또 HLB 그룹도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좋았고 뭐 그렇게 따지면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이게 바이오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이오라면은 좋은 시세를 보일 수 있는, 기대감이 실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아마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이오 쪽 이번에는 진짜로 기대 한번 해볼 만하다. 물론 바이오가 가려다가도 유리기판이나 로봇같이 25년도 초반같이 뭐 이쪽에다가 더 붙이면은 우주항공, 자율주행 뭐 이런 친구들이 미쳐서 올라가면은 당연히 바이오도 수급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지금 바이오 가격단이 매우 매력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지금의 환경도 바이오에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오를 원래도 많이 공략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스는 이제 오늘까지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물론 주가를 다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다 팔아 제끼고 이번에는 2주 동안 매입을 열심히 한 다음에 한 달 보유수 풀렸을 때 큰 물량을 같이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단 내일이고 모레고 내일부터는 오름 테라피틱스가 막 반등한다 해도 그냥 일단 관심 가지지 마세요. 최소한 3월 2주차까지 3월 2주차 그 정도에는 물량 소화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3월 둘째 주 된다고 해도 물량 소화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찬바람 가시고 있잖아요. 찬바람이 가셨다가 다시 올 때쯤, 그때쯤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려보겠고, 또 HLB가 시장을 대표하는 바이오의 투심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쪽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그냥 지켜볼만 하다, 뭐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지금 좋은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대단하거든요. 지금 삼성중공업도 오늘 고가갱신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매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선주 투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정치 테마주가 이제 불끈불끈 움직일 수 있는데 어제는 이재명 대표 테마주가 굉장히 강세 보였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는 정치 테마주가 크게 활보치긴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정치 인맥주보다는 정책 테마주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이 탄핵이 결론이 나면은 대선을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당장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인맥주가 움직일 시간이 없습니다. 인맥주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설거지까지 해야 되거든요. 세력이 파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맥주가 잠깐 올랐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꾸준히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정책 테마주, 이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드려보겠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몇 개만 점검해 보면은, 여러분 여기 알테오젠 하단 박스 할 때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36만원에서 38만원 오면은 올라온 다음에 횡보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불안해 하셨을 때도 그랬죠. 걱정 마세요, 알테오젠은 무조건 올라옵니다. 36만원에서 39만원이요. 이러면서 여기서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시간이 조금 필요했죠. 여기서 얘기 드렸던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한 번 더 갔다가 제가 보는 건 여기서 돌파하는 것보단 꺾였다가 그 다음에 한 번은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면 진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가면은 또 내려올 것 같아요. 어차피 뚫어봤자 또 내려와서 찍찍 내려오고 다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갔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내려왔다가 갔냐 그 차이뿐이지 않을까. 요 정도 얘기를 좀
냉정하게 얘기 드려보고 싶고, ABL 바이오는 아직 한 달 반 정도 더 쉬어야 됩니다. ABL 바이오 가기 힘들 것 같고, 리가켄 바이오는 오히려 여기서 먹을 놈이 있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구간이라면은 그래도 10% 20%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에 있다. 제가 리가켄 바이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항상 보이는 대로 얘기는 드리는 거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는 오히려 지금 살짝 만져볼만 해요. 근데 또 이게 미쳐가지고 막 날아가는 이런 거는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24년 연말에 항상 얘기 드렸던 게 뭐죠? 알테오젠 리가캠을 25년도 상반기에 너무 기대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ABL 바이오가 그나마도 세모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플랫폼 바이오에서 다른 쪽으로 파생이 될 거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릭스 같은 경우가 와 일라이 닐리와 9천억짜리 총액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20%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 대표님이 이동기 대표님인데 새로운 빅파마와 또 다른 딜을 준비하고 있다. 거의 일라이 닐리급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릭스가 이제 남은 게 탈모약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대박 재료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이런 빅파마랑 딜이 오간다고 또 이런 규모로 딜이 오간다라고 전망하기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혹시 올릭스 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급등 타고 싶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은 상당히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제가 항상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는 꼭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거 꼭 조심하시라고 강조를 드려보겠고, 지금 셀트리온이 죽어라 못 가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아는 분들 중에 이거 좀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유동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고, 유동성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고갱 예탁금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지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진펜트라의 미국 침투율, 요거 분명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진펜트라 미국 침투율이 조금 보이기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는 그래도 방향을 틀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기어이 또 빠지네요. 와 진짜 징그럽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있는 주총까지도 약간 빌빌거릴 수 있다는 그런 안 좋은 생각까지도 드는데,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그냥 하나의 바램 이런 게 조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오늘 뭐 이렇게 빠졌지만 뭐 외국인 기관 다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2차전지 1분기에는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뭐 어떤 성과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이런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 놓고 2분기에는 쉬었다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3분기부터 나오잖아요. 3분기에 들어가서 2분기에 실적 발표가 시작되게 되거나 아니면 2분기에 이 사업 성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리포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전지가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을 점쳐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올라온 거는 하나의 수급 정리가 필요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거다. 요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막 엄청나게 2차전지 업황이 변화가 되고 이 친구들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뭐 대단한 수주를 내고 이런 걸로는 기대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낙폭 구간에서 한번 올라오는 것도 공매도 재개가 되기 전에 공매도 쇼커버 요런 게 조금 동반되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뭐 어마무시하게 기대한다?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로만 얘기를 드려보고,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시장에 대한 얘기와 업종에 대한 얘기들,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투자가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내용들 또 여러분께 여러분이 놓쳤던 그런 이슈들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좋은 오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